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세서 아키텍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그런 모던 프로세서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어,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어쨌든 이 강의가 지금 영어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뭐 영어를 뭐 저도 힘들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듣기에 그렇게 이제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온라인 강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해결하고 또 이해를 이제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한번 그 리뷰를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그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뭐 진행을 하는 것이 뭐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제 그 티칭이라는 것이 지식 전달, 딜리버리가 이제 중요한 이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딜리버리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도 이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스터디를 하는, 공부를 하는 뭐 여러분들도 뭐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뭐 하드웨어에 그 배경 지식이 좀 이제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이거는 언더그레이주에이트 그러니까 학부 과목에서 배웠다 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뭐 저도 이해합니다. 학부 과목 뭐 우리가 이제 과목 들어도 한 학기 지나면은 뭐 이게 가물가물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리뷰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뭐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학부 과목을 안다는 상태에서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거는 왜 내가 뭐 학부 과목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 뭐 그럴 때는 뭐 그냥 옛날 책 뒤적가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어쨌든 제가 이제 PPT를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필기를 하면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엔 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이제 뭐 어쨌든 PPT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펜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어차피 이거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PT를 만들면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요게 그 태블릿에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글씨가 그렇게 잘 쓰지 못해요. 뭐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뷰 세션인 관계로 리뷰 세션 제가 이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션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뭔가요? 여러분 딱 보면은 뭐 알아야 돼요. 가장 유명한 5-stage pipelining architecture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부 과목에서 이제 배웠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요. 5가지 단계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 5가지 단계는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ing, 그 다음에 execution, memory, write back.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컴퓨터는 자, 우리 static pipelining 그 아키텍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나도 알아요. 근데 왜 그런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모티베이션 그 부분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왜 하드웨어를 만드나요? 어쨌든 왜 우리가 컴퓨터를 하드웨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나요? 자, 물론 이제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되나? 네,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execute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한 컴포넌트, 그런 컴포넌트들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전에서 보다 보면은 뭐였죠? 이런 프로그램 카운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어드레스를 줘가지고 읽어내려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저장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메모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어퍼런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도 필요하고, ALU도 필요하고, ALU는 실제적으로 execution, 진짜 뭔가 그 프로세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로드랑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프로세싱 리절트를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write back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이닝, 이 컴퓨터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인스트럭션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수행에 필요한 기능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드웨어로 만든 것이, 그래서 약간 정형화됐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학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정형화된 것이 지금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럼 이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기 없으면 좋을 텐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스태틱 파이프라인이에요. 아키텍처라고 하죠. 네, 제가 아키텍처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요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요 피처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in order issue예요. issuance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명사형입니다. issue의 명사형인데, 그러니까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컴퓨터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컴퓨터 프로세서가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모든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행이 되죠. 이렇게 시퀀셜리. 프로그램이 여기 실행됐다, 저기 실행됐다 이런 거를 우리는 프로그래밍 하면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in order completion이에요. 혹은 이거는 우리가 커밋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커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수행한 그 결과가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업데이트 되는 거, 실제적으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니면 그냥 그 외부 그 최종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결과가 보여지는 단계가 우리가 completion 혹은 commit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out of the process로 가면은 completion하고 commit의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해줘야 되죠. 혹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retirement라고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은퇴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수행이 되다가 그 역할을 끝내고 retirement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 가장 간단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의 특징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고 아키텍처를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뭔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프로세서 아키텍처 부분도 지금 히스토리컬리 프로세서가 발전된 그런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캐치를 했을지 캐치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다 이제 순서가 다 배열이 됐고요. 그런 프로세서 배우는 순서도 어떤 그런 히스토리컬리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단점이 되나요? 열심히 이제 설계를 했어요. 자,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설계를 해가지고, 자,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해서, 자, 돌리려고 해요. 열심히 돌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점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단점이라는 것은 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컴퓨터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할 거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퍼포먼스, 두 번째는 코스트죠. 뭐 코스트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파워 업스 혹은 에너지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코스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두 가지 팩터를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팩터에서 단점이 생기게 되면은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상을 하겠지만은, 뭐 이거는 뭐 하드웨어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코스트는 좋아요. 코스트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퍼포먼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퍼포먼스를 저하시키는 거, 디그레이데이션 시키는 팩터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개선을 시키니까. 그때 그 퍼포먼스를 디그레이데이션 하는 팩터들 뭐죠? 해저드죠. 우리가 보통 해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해저드가 뭐냐? 뭐 역시나 뭐 딕셔너리 찾으면은 뭐 이상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해저드는 컴퓨터 프로세서 아키텍처에서는 뭐죠? 사이클이 낭비되는 현상.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사이클 바이 사이클로 하나씩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행이 되질 못하고 사이클이 그냥 낭비되는 현상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해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컨트롤 해저드 뭐 아니면은 뭐 스트럭처럴 해저드 and 데이터 해저드 뭐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해저드가 뭔가요?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 해저드죠. 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해저드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RAW, read after write, 그다음에 write after write, 그다음에 write after read. 요 우리가 세 가지의 해저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저드를 할 때는 뭐였어요? 첫 번째 것이 요 뒤에 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저드로 그다음에 캐테고리제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roll hazard, RAW, 그다음에 또 WAW는 wow hazard, wow, WOW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WAR은 war hazard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roll hazard, wow hazard, war hazard. 근데 뭐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RAW, 또 WAW, WA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편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는 뭐가 지금 문제가 되나요? 얘가 문제가 되죠. 왜냐요? 그 데이터의 디펜던스 때문에, 그 데이터 디펜던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은 뭔가요? RAW 해저드는 뭐 우리가 열심히 그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 지금 포워딩 유닛하고 그 다음에 뭐 해저드 디텍션 유닛은 필요하죠. 어쨌든 포워딩 유닛을 넣어가지고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로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의 구조상 그 로 해저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로 해저드가 지금 로 해저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데이터 디펜던시, 특히나 요 해저드, 요 RAW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뭐 많이 이제 발생하죠. 왜냐면 프로그래밍 할 때도 뭐 열심히 여기 인스트럭션 스테이트먼트 1 해놓고 그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여기서 계산된 결과를 받아서 또 이제 열심히 계산하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이거 받아서 계산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로우 해저드는 많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학부 과목에서 그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로 이제 배울 때 우리가 이제 그 어썸션이 하나가 있었죠. 항상 데이터는 데이터 메모리에서 힛한다. 힛. 뭐 아주 좋은 어썸션입니다. 항상 데이터가 데이터 메모리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 캐시죠, 사실은. 데이터 캐시죠, 이게. 데이터 캐시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해피한 일은 없죠. 문제는 미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미스가 발생하면 뭐 메모리 하이어라키에서 배우지만 레벨 1 데이터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하면 레벨 2까지 가고 레벨 2 없으면 레벨 3 가고 레벨 3 없으면 D램까지 가고 뭐 D램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학부에서 배울 때는 힛이 발생하면은 용어는 원 클락 안에 데이터를 읽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진 않죠. 힛 할 때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겠고요. 근데 뭐 로우 레벨 메모리 그 캐시로 갈수록 그 페널티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미스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물론 이제 그 미스가 발생함으로써 역시나 문제가 되는 로우 해저드, 요거는 이제 트루 해저드입니다. 트루 해저드. 데이터 디펜던시에 따른 러 해저드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걔랑 상관이 없는 independent instruction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요 한계 때문에. in other issuance and then in other completion. 그래서 뭐 교통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인스트럭션 하나 인스트럭션이 파이프라인에서 스톡되면 멈추는 뭐 많은 이유가 이제 캐시 미스죠. 캐시 미스 때문에 멈춰요. 그러면 뒤에 인스트럭션은 야, 나랑 얘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런 다음에 오퍼런드도 다 레지스터 파일에 있고 한데 얘가 멈춰있기 때문에 얘는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파이프라이닝 스트럭처 아키텍처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의 리소스입니다. 이 하드웨어 리소스는 리소스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 리소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워크로드들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인스트럭션이 여기서 스톡했어요. 자, 메모리 인스트럭션, 로드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는데 로드 인스트럭션이 요 메모리 스테이지에서 스톡합니다. 그럼 뒤에 이제 뭐 있었던 뭐 다른 인스트럭션 뭐 이런 상관없는 애드 인스트럭션이 있다라고 하죠. 애드 인스트럭션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애드 인스트럭션은 이미 자기 할 일을 다 끝내고 뭐만 하면 돼요? 라이트백만 하면 됩니다. 라이트백만 하면 되는데 여기 로드 인스트럭션이 지금 스톡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진행을 못해요? 왜냐면 파이프라이닝을 여기에서 그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를 할 때, 파이프라이닝 레지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이제 포워딩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리소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드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멈춰 있고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 add 인스트럭션은 여기서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왜냐면 리소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멈춰 있는 거죠. 뭐 물론 뒤에 있는 다른 인스트럭션들도 다 여기서 스톱이 된 상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란 하드웨어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필요한 데이터. 자, 아이디어란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필요한 리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위한 어퍼런드들이 다 레디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데이터 레디. 우리는 이거를 다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아이디어란 하드웨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는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이닝 이 레지스터 때문에,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다른 add instruction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수행은 되는 거죠. 뭐 execution 유닛은 있어요. 펑셔널 유닛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오퍼런드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어더 컴플리션이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precise exception을 처리하기가 좋죠. 네, precise exception. 이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파일 그 테크닉들이 나왔어요. 그 컴파일러가 그 인스트럭션을 잘 스케줄링 해가지고 최대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스가 없게, 그 다음에 데이터 디펜던스가 있으면은 그 사이는 서로 다른 그런 인스트럭션을 이제 끼워 넣을 수 있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해결을 못해요. 왜요? 데이터,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캐시에서 미스가 나면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스톡되는 현상은 뭐 컴파일러도 해결을 못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는 뭐를 강제를 해요? in order completion을 강제로 합니다. force in order completion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배우긴 했지만은 결국 파이프라인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인티저 인스트럭션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플로팅 포인트 인스트럭션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그 out of order completion 아키텍처가 나오는 거죠. what happened? 예. out of order completion을 해야 되는 하드웨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플로팅 포인트 execution 때문에 그렇죠. 자, 인티저 패스가 있고요.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패스가 이제 존재를 하고, 플로팅 포인트 패스는 아무래도 인티저 패스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out of completion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발생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다음 false data dependency, 뭐 false는 아니겠죠. 저는 wow 해저드랑 그 다음에 war hazard, 그러니까 WAW 해저드랑 war hazard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이게 되면서 근데 이 부분 어차피 우리가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구조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false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발생하는 와우 해저드나 월 해저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웠던 아키텍처,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뭐가 나와요? 프리사이즈 엑셉션을 해결하기가 또 힘들어요. 자, 프리사이즈 엑셉션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out of completion이 이제 나온 상태고, out of the completion 때문에 프리사이즈 엑셉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맨 마지막 그게 봤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forcefully inorder completion을 강제를 하는 또 구조도 배웠죠. 그거는 뭐 인티저 패스가 있고 여기 플로팅 패스가 더 긴데 인티저 패스를 강제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패스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백을 이제 인오더로 컴플리션을 할 수 있게 얘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길어져요. 레이턴시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결국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이슈는 미스예요. 캐시 미스. 캐시 미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페널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숨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은 independent instruction을 중간에 마구 채워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컴파일러가 뭐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되는 거죠. 뭐 어떤 것이 이제 먼저 끝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그것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열심히 채워놓는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짐을 컴파일러에게 뭐 지우게 되는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동작도 못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와 봅시다. 자, 아이디어란 하드웨어는 뭐예요? 하드웨어 리소스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레디가 되면은 우리가 엑스큐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이디어란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디펜던시는 하드웨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데이터 디펜던시야. 그러니까 true data dependency. true data dependency는 RAW죠. read after write hazard. 이 true data dependency는 뭐 하드웨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멈춰야 돼요. 우리 실제적인 왜냐면 이거는 뭐요? 체인이죠. 얘의 결과를 받아서 얘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결과를 받아서 얘가 해야 되고, 이런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true data dependency가 아닌 그런 independent instruction이라든지 뭐 아니면 WAWI, 그 다음에 WAR,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데이터가 레디가 되면은 우리는 돌릴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이디어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디어란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스태틱 파이프라이닝은 절대적으로 안 되죠. 왜냐면은 뭐 때문에 뭐예요? in order completion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돼요. 한번 해볼까? 예, in order completion 때문에 절대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뭘 깨면 돼요? in order completion을 깨버리면 되는 거죠. 자, 아이디어란 하드웨어를 좀 더 가까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무엇을 깨야 된다? in order completion을 깨야 된다. 그럼 in order completion을 깨는 구조를 하드웨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이런 파이프라이닝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가지고 이슈도 하겠지만 우리가 out of the completion으로 가면서 나온 문제 war hazard나 WR hazard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그냥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요
그 레지스터 넘버에 따라 가지고 그 코드가 이제 코드를 수행을 해야 되는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당연하죠. 어차피 역시나 뭐 때문에? 요 하드웨어 리소스 때문에. 왜? 우리가 이제 그 스태틱 파이프라이닝에서 이제 배운 거는 그 레지스터 번호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 그걸 이용하는 거를 배운 거죠.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dd R1, R2, R3가 있고 그 다음에 load 먼저 해야겠어요. R1, R4 왜 그렇지? 다시요. 쉽지 않네요. 네, load 네, 다시 해봅시다. 이처럼 load R1, R2, R3가 있고 add R1, R4, R5가 있다라고 하죠. 자, 요거는 사실은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 생성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냥 example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요 load 인스트럭션이랑 add 인스트럭션은 똑같은 공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R1이라는. 근데 이제 요 순서를 우리가 그러려면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왜요? 뭐 뒤에 이제 다른 add가 있다라고 했을 때 R1을 받아서 왜 이러지? R1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제로라고 합시다. R1, R2라고 하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add 인스트럭션은 요 add가 저장을 한 그 value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요 load 인스트럭션하고 load랑 그 다음에 add가 멋있네. add가 똑같은 R1이라는 스토리지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죠. 정확히 말하면 얘도 하드웨어입니다. 이거 똑같은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지금 쓰려고 해요. 근데 이 순서를 강제적으로 왜냐면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 오더를 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WAW 와우 해저드 이슈죠. 이런 거 많이 발생할 수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요? 로드가 미스가 나요. 데이터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하면은 얘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add 인스트럭션이 강제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선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돼요. 문제가 뭐예요?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와우 해저드 때문에 발생하는 요 이슈, 스토리지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지스터의 개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알아야 되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고 얘를 이 개수를 누구한테 줘요? 뭐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만든 회사죠. 이제 요새 뭐 ARM이라든지 아니면 x86를 만든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디자인한 그런 회사들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때 정보를 줄 때 주는 정보가 Architectural Register Number예요. 그러니까 Number of Architectural Register. 이런 것들이 다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지스터의 개수는 뭐 31개다. 32개다. 이런 거. 뭐 R0부터 R31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한테 줍니다. 뭐 이 주는 이유는 어차피 하드웨어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뭐 이만큼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약간 컴파일러는 이 만들어 놓은 그 레지스터 리소스를 사용해 가지고 뭐 옵티미제이션을 뭐 걸든 뭘 하든 최대한으로 프로그램이 빨리 돌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해라 라고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자 컴파일러가 열심히 이제 컴파일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뭐 레지스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R1을 로드를 하고 뭐 애들을 R1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뭐 컴파일러는 얘가 뭐 미스가 날지 뭐 hit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그러니까는 그냥 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 로드 인스트럭션 때문에 이 애들은 수행을 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얘를 앞으로 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순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되는 순서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 순서는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실은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기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데 뭐 창고가 있어요.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데 뭐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여기를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순서대로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B 뭐 트럭이라면 트럭 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서대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먼저 끝났어요. 일을 끝내고 자기가 만든 물건을 스토리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A가 아직 안 끝났어요. 순서대로 해야 된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여기 템포러리 스토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템포러리 스토리지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면은 B는 자기의 그 물건을 잠시 여기 저장을 했다가 A가 이제 여기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저장하면 되겠네 하면서 다시 저장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temporary storage space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뭘 해결할 수 있어요? 와우 해저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WAR 해저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자, 이제 실제적인 그런 out of order completion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이닝의 그 인오더 컴플리션을 우리가 깨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저장을 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레지스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를 템포러리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의를 해볼까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필요한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펑션 유닛이라고 부르는 뭐 ALU라든지 뭐 플로팅 포인트 유닛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out of order completion을 지원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리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리소스? 레지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레지스터 리소스. 그러니까 스토리지 사실은 뭐 어떤 메모리나 뭐 스토리지겠죠. 스토리지. 그러니까 레지스터 같은 템포러리 스토리지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키텍처럴 레지스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거는 아키텍처럴 레지스터 넘버보다 더 많은 템포러리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out of order completion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구현한 게 뭐냐? 토마슬로 알고리즘입니다. 토마슬로 알고리즘. 그래서 토마슬로 알고리즘은 나왔습니다. 자, 토마슬로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제 무엇을 구현한 거냐? 얘를 구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hardware resource, ops, hardware resource, out of order completion, register, temporary space for registers. 얘를 구현한 것이 토마슬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배우면서 뭐 5가지 스테이지 배웠잖아요.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e, execution, memory, and write back. 이런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어디 있어요? 토마슬로 그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out of order completion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은 서로 다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적인 하드웨어는 뭐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다 구현을 해놓고 있어요. 인스트럭션 패치가 있고,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디코드랑 디스패치라는 뭐 새로운 뭐 단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디스패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엑스큐션이 있죠. 여기 이제 메모리 단계인데, 메모리는 어차피 로드 스토어만 이제 하기 때문에 요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CDB를 통해서 그 레지스터로 라이트백을 하는 그런 단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확 변했다라는 그런 하드웨어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무엇을 만족을 해야 되나요? 가장 말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란 하드웨어를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고, 데이터가 레디되면 무조건 수행하게 된다. 그걸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를 생각한 것이 토마슬로 알고리즘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하드웨어는 있어요. 어차피 하드웨어는 펑셔널 유닛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문제는 이제 펑셔널 유닛에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공급해 주느냐. 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펑셔널 유닛은 뭐 인티저, 메모리, 플로팅 포인트 이제 다 있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한데,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레디 됐을 때 데이터를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가 레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아키텍처럴 레지스터 넘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마슬로 알고리즘에서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체한다? 이슈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add R1, R2, R3. 자, 이걸 봅시다. 자, 이거를 보면은 뭐 이 인스트럭션은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소스 레지스터가 있죠. 네, 문제는 이 소스 레지스터의 데이터가 레디가 된 상태에서만 이 인스트럭션은 수행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펑셔널 유닛이 또 역시나 이제 아이들한 상태가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거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문제는 이 소스 레지스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레디가 됐을 때 걔를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소스 레지스터의 데이터는 어디서 읽어와요?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오죠. 레지스터 파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로드 와우 해저드 때문에 얘가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제 템포럴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어놔서 걔를 사용하면 되겠네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죠. 물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걔를 어디서 불러오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 R2 같은 경우는 R2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뭐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레지스터에서 읽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R3는 아직 저장이 안 됐어요. 저장이 안 됐는데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뭐 어딘가 있겠죠. 어디 어디 있을까요? 어디 펑셔널 유닛에서 뭐 역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에서 읽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한 건 뭐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 뒷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 부분, 펑셔널 유닛이나 아니면 메모리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불러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마솔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느냐? 뭐 계속 이거는 이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요 이슈 큐에 ISQ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이슈 큐가 있죠. 요 큐. 뭐 모든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큐가 필요하죠. 큐. 그는 큐라는 거는 뭐 템포러리 스토리지 공간도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수행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뭐 하나 레디가 안 되는데 뒤에를 보내려고 한다. 뒤에 어떤 레디가 된 애를 보내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큐죠. 물론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 안 되겠지만 이건 파이프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ECQ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dd 자꾸 움직이죠. add R1, R2, R3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 준비가 되면 레지스터에서 읽어오면 되겠지만은 뭐 준비가 안 되고 한다 하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준비가 될 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dd R1 이거는 이제 데스티네이션이고 그다음에 R2 같은 경우에는 어떤 R2의 공간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까요? 그다음 뭐 T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R3 같은 경우에도 저장 공간 뭐 T2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제 하기 위해서 T1의 1이라고 하고 얘는 T1의 뭐 2라고 해보죠. 자, 근데 T1의 1은 보니까는 먼저는 그러면 이제 오퍼런드를 읽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확인을 해야 돼요? 레지스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레지스터를 체크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디스패치를 할 때 레지스터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했는데, 있네? 있으면은 그냥 불러오면 돼요. R2 값으로 채우면 되고, 얘는 채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ready 플래그를 true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근데 T1, 2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R3를 체크를 해봐요. 체크를 해보는데, 여기가 나는 ready가 되지 않았어. 근데, 그럼 ready가 되지 않은 상태는 어딘 거예요? 뭐 여기 있든, 자꾸 움직이지. 예. 레디가 되지 않는 상태니까는 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든 뭐 어딘가에서 열심히 하드웨어가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겠죠. 뭐 아니면은 메모리를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가. 근데 어쨌든 레지스터에는 없는 거예요. 없으면은 여기 어딘가 여기 있을 거니까는 얘가 이제 레디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채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태그라고 토마솔 알고리즘에서는 태그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새로운 어떤
temporary register 값이 되는 거예요. temporary register 값. 이 태그는 그럼 어디서 오느냐? 사실 뭐 여기서 이제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태그를 가져오게 되고요. 얘는 아직 not ready니까는 이 태그 번호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이 태그 번호는 어디서 결정돼요? 그 전에 인스트럭션의 destination register를 태그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럼 그 태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가장 쉬운 거는 요 issue queue의 entry number를 가지고서 우리가 태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티저의 뭐 entry number, 인티저의 entry number, 뭐 0다. 뭐 이렇게 우리가 태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로드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하죠. 로드 뭐 R1이 있고 그 다음에 add R2, R1, R3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 디펜던시가 존재를 하죠.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드 인스트럭션이 자, 토마스 알고리즘에서 지금 디스패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봅시다. 어시좀 해봅시다. 디스패치가 되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스트럭션은 이슈 큐에 있겠죠. 자, 이슈 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얘는 이제 이슈 큐에 있겠죠. 물론 이제 로드 스토어 큐도 이제 존재를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슈고. 자, 이슈 큐에서 자, 요 R1을 우리는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자, 레지스터 우선 가가지고 레지스터의 R1에다가 자, 나는 지금 로드에서 계산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얘를 태그 넘버로 바꿔요. 태그 넘버는 뭐가 될까요? 요 로드 스토어 Q에 엔트리 넘버 뭐 예를 들어서 뭐 L에 0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L0로 바꾸고 얘는 계산 중이니까는 not ready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instruction에 dispatch를 할 거예요. issue queu로 넘길 겁니다. 자, add instruction 디코드하고 dispatch를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체크를 하겠죠. register 파일을 체크를 해요. 데이터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데 R1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not ready인 상태에서 그럼 없네? 근데 어쨌든 디스패치를 하면은 이슈 큐에다 채워놔야 되는 거죠. 자, 태어나요. add R2, R1, R3를 채워넣습니다. 근데 이 R1을 뭘로 바꿔요? 뭐 L0 뭐 이런 식으로 로드 스토어 큐의 태그 넘버로 바꾸는 거죠. 왜냐면 얘가 L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얘가 없기 때문에 R3는 뭐 있다라고 합시다. R3는 이제 여기서 레디네? 그러면은 여기서 갖고 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지금 R1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태그 넘버로 지금 바꾼 상태고요. R2도 뭐 준비는 안 됐겠죠. 왜냐면 얘가 준비가 돼야지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R2는 뭐 인티저의 뭐 태그 넘버로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나요? register renaming이죠. 그러니까 temporary 스토리지 공간을 어디다 마련해요? 이슈 큐에다가 마련해 놨어요. 이슈 큐에다가 템포러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템포러리 공간에 뭐 태그, 뭐 엔트리 넘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태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 놔서 얘는 우리 템포러리 공간 어디에 이제 저장이 될 거니까는 걔를 가지고서 내가 써라. 근데 레지스터에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정보가 레지스터에 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out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에
설명을 했던 뭐 태그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랄까 정보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태그를 이제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요. 얘도 태그를 어딘가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드가 뭔가 하고 있다. 로드가 하고 있어. L0라는 태그를 여기다 해놓고 얘도 뭐 오퍼런드가 필요하니까는 L0를 태그를 여기 가지고 있고 얘도 L0를 태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non ready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ready가 되면은 데이터가 이제 계산이 끝나면은 우리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열심히 또 다음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데이터 캐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채울 거예요.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지고 올 때 이 데스티네이션은 뭘로 해요? 태그로 바꿔주는 거죠. 왜냐면은 이 태그를 우리가 이제 채워야 되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자, 그럼 이 태그 넘버랑 플러스 데이터를 어디다 실어주나요? 요거를 CDB, Common Data Bus에다가 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태그 넘버를 가지고서 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CDB가 어디 연결이 됐어요? 인티저 레지스터에 연결이 돼 있고, 플로팅 포인트, 그 다음에 각각의 이슈 큐. 이게 그래서 복잡해요. 이슈 큐에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예, 지금 커먼 데이터 버스가 어디죠? 요거랑, 요거. 예.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어주게 되면은 어디로 가나요? 다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태그를 매칭을 해봐요. 태그 매치. 매칭 태그를 해서 뭐 동일한 태그가 어딘가 하나는 있겠죠.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치가 되는 부분에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어디다 전달을 하면 되나요? 이 태그가 자꾸 이렇게 되지. 요 이슈Q에 이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add instruction이 그 태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integer register에 태그가 있겠죠. 얘를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가 준비됐네. 데이터가 이제 레디가 되면은 얘를 어디로 보내요? 그 펑셔널 유닛, 인티저를 수행할 수 있는 뭐 ALU라든지 이런 펑셔널 유닛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토마스 홀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태그를 가지고서 out of order completion을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최초의 그 토마스 홀러 알고리즘 out of order completion 그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토마스 홀러 알고리즘의 이제 기본 베이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점점 더 발전하는 거예요. 뭐 리오드 버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페큘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추가가 되고 좀 더 멋진 컴퓨터 프로세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죠? 요거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설명을 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을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이 토마스 홀러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순서가 레지스터도 있지만 데이터 디펜던시가 어디 있죠? 레지스터도 있지만 또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메모리에 있죠. 메모리에 저장되는 순서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골치 아파요. 나중에 이제 뭐 멀티코어라든지 이럴 때 요 코어런시랑 뭐 컨시스턴시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 메모리에 그 저장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프로세서에서. 근데 토마스 홀러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역시나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로드랑 스토어. 그 다음에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컴플리션 되는 그 시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요 스토어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로드보다
더 빨리 데이터가 준비가 돼가지고 그 데이터를 써버릴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예요. write 하는 순서는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물론 얘도 RAW, WAW, WAR 요거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순서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로드 스토어 큐, LSQ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토마스 알고리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던 프로세서와 아키텍처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뒤에 이제 뭐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이제 토마스 알고리즘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해가지고 모던 아키텍처의 구조들이 정립이 된 거예요. 뭐 이런 로드 스토어 큐라든지 아니면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든지 리오더 버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로드 스토어 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스태틱 파이프라이닝도 사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더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데이터 디펜던시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토마스 솔라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out of order completion이라는 거예요. And this is the also 그래서 commit. 자, 이 out of order commit이나 out of completion 이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commit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에 뭔가 써줘야 돼요. 뭔가 하드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뭐 데이터가 바뀌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커밋을 우리가 잘못해서 시키게 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 브랜치 인스트럭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precise exception 이슈가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러나? 네. 브랜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코드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마스 알고리즘은 그냥 다 바로 업데이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결과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레지스터 업데이트 해버리고요. 결과가 딱 나왔네? 스토어 메모리도 다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뭐 스토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커밋이 아웃 오브 오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치를 넘어가지고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스트럭션이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겠죠. 인스트럭션 엑스큐션 패스가 패스 1이 있고 패스 2입니다. 패스 2 되지 않을까? 열심히 프레딕션 했어요. 브랜치 프레딕션 해서 패스 2로 갈 것 같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패스 1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다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토마스 알고리즘은 이미 레지스터 다 업데이트 했고요. 결과 나오자마자 여기 스토어 인스트럭션 있으면 스토어 인스트럭션도 다 지금 다 수행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는 브랜치를 넘어가지고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치가 바틀넥이 되는 거예요. 브랜치가 어떤 싱크로니제이션 베리어가 되는 거죠. 근데 브랜치가 문제가 뭐나요? 제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 할 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the average size of basic 블럭이 4. 몇이에요? 거의 4.5, 4에서 5 사이에요. 그 말인 즉슨 코드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의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면은 그 다음에는 점프를 한다든지
점프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존재하니까 토마스 솔로는 거의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딱 뭉쳐야 돼요. 자, 우리가 토마스 솔로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어떤 거였나요? 자,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고 또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인스트럭션 얘가 스톡되면 얘를 뒤에 걸 못하니까는 out of order completion을 하겠다라고 설계를 한 것이 디자인한 것이 토마스 솔로 알고리즘인 거죠. 그런데 브랜치 인스트럭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차피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4개, 5개 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어차피 스톡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프리사이즈 exception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out of order 커밋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모던 프로세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뭐였죠? 스페큘레이션입니다. 어떨까요? 자, 스페큘레이션. 조금 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브랜치의 배리어를 넘어서야 돼요. We need to overcome the barrier of branch instructions. 그래서 나온 것이 첫 번째가 branch predictor고요. 두 번째는 reorder buffer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스페큘레이션 플러스 토마스 솔로 알고리즘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토마스 솔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확실하게 베이스가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리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뷰 세션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뭐 질문이 있으면은 뭐 저한테 언제든지 이제 질문하시고 참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이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